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 오늘 월요일 방송도 책임지러 어김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잘 힐링을 하실 때도 어제 저녁부터 비가 좀 그치면서 많이 추우셨죠. 출근길에 모두가 다 이렇게 두껍게 목도리도 이제 부랴부랴 꺼내서 출근길을 나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벌써 일교차가 10도씩 왔습니다. 겨울이 왔네요. 어느새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겨울이 왔는데요. 겨울 올 땐 어찌 보면 우리 연인들과 사랑하는 사이들 또한 자식들과 자녀들과 함께도 품에 꼭 안을 수 있는 인위적으로도 안길 수 있는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요. 그런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마감했던 지난 금요일 날도 문제가 생겼고요. 시장이 분명한 것은 이제 감기 걸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몸살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온탕과 냉탕을 오늘 너무 가면서 제대로 몸살 기운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 편에는 시황관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고요. 또한 그에 따른 종목군들의 흐름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해의 첫 추운 월요일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장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식승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기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7.5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1977.3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기관발의 폭탄들이 여전히 지속이 됐습니다. 12.80포인트 하락 마감한 502.94포인트로 거래를 급락이 마감했고요.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정부 개입 이후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싸움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인 7.6원이 급등 마감한 1072.5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황관을 저 주쌤의 색깔로 오늘 대박 플러스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오늘 월요일장 방송에서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희망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지수의 위치만 보면 뭔가 선방을 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선방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 달린 종목군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분의 멘토들의 성적표 확인하러 가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보면요. 운영 원칙이 있죠. 제시한 매수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쪽에 편입 시도가 되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가 제외될 때 반드시 보셔야 되니까 다시 보기로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세이브전 INC가 역시 그렇죠. 최근에 시장이 위축됐지만 1.13% 상승 마감하는 모습, 가치주에 알려지지 않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10.8% 수익률 기록하면서 나머지 두 종목 포함해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 예병군 멘토가 승천주로 효성 ITX 급락이 좀 나왔는데 신규 매수가 들어갑니다. 5,57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서 적용해서 들어가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제시한 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네, 또 다른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화승 RNA겠고요. 매수가 16,1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서 신규 편입을 내일 시도합니다. 화승 RNA의 목표가와 손절가 역시도 현재 제시한 가격대를 적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AP 시스템이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 4.3% 손절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 우리금융이 1.25%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웅진케미칼이 5종목, 웅진케미칼이 5%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금일장 2.88%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죠. 호흡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을 보시는 것이 정동 멘토의 멘토링을 잘 따라 하실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가 1.68%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는데요. 12.6% 여전히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비연금 멘토의 1위 자리를 정확히 뺏은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인터파크가 금일장 3.27%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새신랑 지금 전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록기법인데요. 벽산이 3.85% 하락 마감하면서 조금 수익률을 역시 시장을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요.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통화해봤는데요. 허니문에서도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이 1.26% 상승 마감하면서 11.5%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포트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종목보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RF텍이 6.3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노칩과 아미코젠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원칙 부분인데요. 손절가를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이런 증상들이 많았는데요. 이노칩 14.5%로 손절 처리가 좀 되었고요. 아미코젠 역시 7.5%로 손절 처리되면서요. 세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트론이 탄력 둔화 및 신규 포트 준비로 인한 내일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역시 파트론 역시 오늘장에서 좀 빠져나가지는 못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멘토링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수익률 베스트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제 포트에도 좀 있는데요. 16.2% 당당하게 이익권을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4.2%, 이드코 멘토의 KMW 12.6%를 기록하고요. 이효열 멘토의 성화이텍 꾸준하게 5위권에 들어오면서 11.5%를 기록합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1위 상당히 궁금한데요. 누굴까요? 공개합니다. 정재훈 멘토가 꾸준하게 1위를 지금 고사하고 있습니다. 하림홀딩스로 18.5% 역시 오늘장에서도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하림홀딩스가 당당히 1위를 기록하네요. 명예의 전당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24.2%를 넘어서는 1위의 포트 제외 종목이 아직은 없네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 시황감과 종목의 흐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죠? 자, 어느 멘토분께서 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는데요. 양순모 멘토, 그리고 종목, 2,000개 종목 돌려봤다라고 하는 최명성 멘토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인데 시황가는 우리 양순모 멘토와 함께 만기 전략까지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최명성 멘토의 종목들의 힘들 또는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오늘장 점검 한번 해볼까요? 양순모 멘토. 네, 오늘이 그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11일이. 네. 그리고 뭐 눈이 날이기라도 하고 또 어떤 그 모 제가 이제 만들어낸 뭐 빼빼로데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또 트라우마가 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그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 11월 11일 날에 도이치 사태 테러가 일어난 바로 오늘 그 날입니다. 네, 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또 아수라장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렸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발견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뭐 시장이 많이
투매가 나타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전부 다 호가 관리가 안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운 하루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 뒤에 이제 심리선이라 불리웠던 이제 2000포인트 그리고 1980포인트까지 이탈이 되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하루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우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드렸던 자리였거든요. 결국 이제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가 결국에는 추세 하단대에 좀 놓여진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선산에서도 추세는 일단은 올라타 있는 상태이고 이 추세가 올라탄 상황에서 이 구간이 과연 지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싸움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시장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그동안에 9월 초부터 계속 주구장창 매도하였던 이 투신권들이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매수세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투신권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투신권들은 전기전자 쪽과 운수 장비 업종들을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말은 무엇이냐? 투신권들은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즉 지수를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투신권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 그동안에 매수세를 이제 안 보여주다가 이제 드디어 2000포인트가 한번 깨진 이후에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계속 매수세가 좀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바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 기준으로 지금 투신권들이 강한 매수세가 좀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지수는 강하게 또 스프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투신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에 좀 합성 포지션들을 많이 잡아둔 상태입니다. 이 합성, 네. 양수만 또 그거는요. 우리가 상세한 거는 잠시 뒤에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심층적으로 좀 하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최영석 멘토 오늘장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심리 되게 위축됐어요. 예, 오늘은 이제 쉽게 좀 표현하자면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공원을 갔는데요. 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소나기 양은 별로 적었는데 멋지게 입고 간 옷을 좀 젖었다. 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투표를 보시면 오늘 뭐 개인이 거래소에서 915억을 샀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수량이 한 800억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코스닥을 보면 개인이 834억을 샀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파는 물량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한 3천원에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장이 빠지고 종목들이 많이 밀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 거래소 코스닥에서 약간 팔았는데 이렇게 시장은 많은 쇼크라든가 거래소 코스닥 특히 코스닥 중에서 많은 그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약간의 소나기가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오늘 위축됐던 부분이 극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양도세 도입설 금방 임박해서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로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미확인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 두 분들 포트폴리오 조금 선방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양손모멘트의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항상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많이 빠지네요. 자, 오늘 이제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까지 제가 서울경제TV에 한 3년 이래 거의 이제 전 종목이 마이너스를 이제 좀 돌아섰는데요. 그에 따른 일단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RF텍
또 마찬가지로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개화기를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RF텍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무선 충전기 부분과 바로 LED에 대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를 그래도 지켜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투매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내일은 좀 강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로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일단 종목들이 낙폭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주가를 무너뜨렸을 때에도 거래량이 실려 동반된 흐름들이 아니었고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도 같이 동반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보유에 대한 이견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인데요.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로 추세대를 정확하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는 8,500원, 그러니까 현재가부터 400원부터 8,500원 수준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움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세움 메디칼도 지금 아직 전반적인 추세대가 많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구간대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에 딱 걸려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구간대, 내일 만약에 스프링 반등이 나온다면 21선을 기준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3,400원 이하에서도 저가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RF텍하고 세움메디칼 상당히 이제 내일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경우에도 분명히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단가 작업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우량한 종목 위주로 포트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종목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도표를 보시면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잡은 이유는 가을과 겨울철에 가스 난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모든 아파트 건물이 이제 가스로 해서 많이 난방을 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설립된 이래 연 평균 13%의 계속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겨울로 들어서 계속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상승했다가 조정받은 후로 다시 상승하는 포트인데요. 스타일인데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들고 가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국전력을 지금 요 근래에 설명을 하는데 원자력을 절반을 줄이겠다는 민간업체의 설문이 나온 뒤에 다시 이제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고 원자력을 더 늘리겠다고 했죠. 25% 더 늘리겠다. 그런 또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 2주 정도 횡보하다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호가창을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왔는데 1% 정도 수익이 났다가 종가에 약간 밀렸는데요. 저는 상승 추세라고 봅니다. 또 이게 보시면 거래소 기관 쪽에서 많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도표 보시면 기관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 일주일 내내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수적인 이런 종목이 안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분 또 하나의 발상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배했고요. 앞에서는 여러분들 다 듣고 싶으셨는데 제가 좀 확 잘랐죠.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AS를 분명히 이제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분명히 점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시간 다 듣지 못한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 신바타 시간을 통해서 시황감과 종목들의 흐름 출발합니다. 네,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순 모멘트를 통해서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만기주겠고요. 아까 목요일날 투신 얘기 살짝 얘기 듣다가 다 못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사실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그렇죠. 언제 반등을 할 것이며 이 코스닥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이분점이 많이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 코스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6거래일째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급락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부진과 성장주에 대한 조정, 또 개별 돌발 악재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등을 꼽았는데요. 수급 장세에서 소외받고 있는 코스닥, 과연 박스권을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관점에서 시황관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코스닥 소외지수 박스권 언제 탈피하나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은요? 저는 CJ EN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최명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은요? 한국콜바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 CJENM은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고요. 한국콜마 최근에 이제 실적 위축이 좀 되면서 아쉬운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소외와 함께 앞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거 양수 모멘토를 통해서 만기주에 대한 대응책까지 한번 시황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표님. 네, 일단 코스닥 지수 지금 502포인트까지 많이 내려온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부터는 좀 스프링 반등 구간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차트를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좀 지속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려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그 호조, 또 출구 전략을 앞당길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또 여기에 동반적으로 급락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오늘 사실 이제 대형주들을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를 놓고 본다면 그냥 약보합 수준이지만 코스닥은 약 1.56%, 소형주는 1.95%, 코스닥은 무려 2.5% 정도나 좀 급락하는 양세를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하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520포인트 전후로 지금 수렴선에 대한 돌파 안착을 좀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금 평균 단가를 코스닥에 내 평균 단가를 잡아본다면은 약 한 520포인트 수준이란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521선을 좀 앞둔 단기 스프링 반등은 좀 예약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일단 521선은 이번 주 내로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일단 큰 하락판은 없을 차트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내일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상단 구간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적인 하락 부분에서 좀 기인된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투신권들에 대한 파생 포지션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요. 네.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 날을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도 우리 투신권들의 행보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투신권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에서야 투신들이 삼성전자를 좀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투신권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하다가 좀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기아차도 투신권들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건데, 일단 투신권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은 핸들링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지수 상승과 혹은 지수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런 좀 포인트가 좀 잡혀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고 펀드런이 정도 정리가 되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지수 드라이브 하러 가서 동반 매수세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파생 쪽에 잡아놓은 이 포지션들을 놓고 보면요. 지금 기관들이 제일 수익이 많은 구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기관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음을 먹고 주가를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그 큰 파생 쪽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타이밍상 우리 투신권들은 일단 12월 달에는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배당과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때문에 또
종목들을 또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투신권들은 지수 조정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둔 상태이고 여기서 자금을 베팅을 해도 오히려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투신권들의 행보가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많이 뒤숭생숭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베이시스가 그동안에 약 1.0 이하로 이 괴리가 보여줬었는데 오늘의 좀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1.55까지 일단은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가상으로 들어올렸죠? 네, 종가상으로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게 있어요. 바로 이 비차익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이 매도 물량은 유럽계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바로 어디서? 환율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비차익 쪽은 환율에 대한 영향을 볼 것이다. 우리 지금 외국계에서도요, 미국계 자금과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주체가 바로 유럽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1060원, 1050원 기준으로 지금 바운딩이 나타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쪽의 비차익 쪽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에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반대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유로 달러는 동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유로 달러가 올라오는데 결국 유럽 쪽은 지금 지수와 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율이 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유로달러가 같이 지수와 연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유로달러가 그동안에 지지를 받는 구간과 저항 구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본다면은 유로달러도 이제는 지지가 나올 구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외국계 쪽에서는 차익거래, 그러니까 즉, 지수 관련주, 우량주 위주로 종목들을 많이 베팅한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성향에서는 미국계 자금 플러스 그리고 투신권 플러스 연기금들에 대한 자금 집행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금통위 금리 결정과 또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를 좀 비롯해서 지수는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양승 모멘트,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코스닥 그러면 같이 뭐 지수 반등을 이제 코스피 시장의 유럽 계자금과 미국 계자금, 특히나 이제 영국 계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코스닥 소외되지 않고 같이 동반해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는 투신권들이 들어온다면은 지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왜냐면은 지금 일단 형이 움직였는데 지금 아우가 계속해서 지금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은 지금 계속 시장이 잘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되는 좀 부정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또 수급 부재 속에서 중소형주들의 그 조정폭이 좀 깊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소외되는 부분들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즉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탑 10에 있는 종목군들을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뭐 성장성뿐만 아니라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많고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면은 지수 상승 시에는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장 자체도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추이도 좀 얘기를 했고요. 만기결제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단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좀 집중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줬고요.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 지금 일단 코스닥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금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빨강색은 개인 투자자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외국인, 그리고 보라색은 기관계, 그리고 파란색은 투신계인데요. 지금 금액 기준을 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많이 땡기는 모습이죠. 또 수량 금액으로 놓고 보면 개인들은 지금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싼 종목에 많이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코스닥에 있는 싼 주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덩치가 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소외받지 않고 좀 수익률을 좀 늘릴 수 있는 수익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양수 모멘토의 의견을 좀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권 정보로 집중하자라고 했고요. 최문석 멘토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자, 코스닥 최근에 이제 포트를 좀 보면 네. 안전한 유틸리티 쪽과 이제 방어 쪽 성격으로 좀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이 개별 종목군들 상당히 예. 코스닥 종목에 집중을 하셨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나락을 보시면서 요즘 어떤 느낌을 좀 드세요? 뭐 싸게 살 기회가 왔다라든가. 예, 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좀 뭐랄까 좀 허당하달까 좀 그냥 길을 가다가 소나기 한번 맞은 기분이에요. 근데 오늘 전 종목을 다 돌려보았는데 네. 코스닥은 전 종목이 평균 7%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오늘 한 5%에서 7% 빠졌다면 정상이고요. 네. 한 9% 10% 빠지면 약간 이제 많이 빠진 건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0%씩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탑 주도주 세 종목이 20% 빠져서 이제 돌리고 있는 와중이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서울반도체도 보시면 이렇게 45,000원짜리가 38,000원, 한 15% 이상 빠졌고요. 최근에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빠지는군요. 네, 제가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을 쭉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오에이즈 게임즈도 보시면 이제 18,000원짜리가 15,000원, 이것도 한 20% 빠졌고요. 그 다음에 보면 멜파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멜파스도 현재 13,000원짜리가 8,000원, 이것도 한 25% 빠졌고요. 그 다음에 게임빌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빌 이 종목도 6만원짜리가 4만원, 이 종목도 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보면 락앤락도 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오늘 뭐 실적이 약간 부진했다 오늘 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요 코스닥 시장이. 근데 잘 보시면 락앤락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록 하한가는 나왔지만 다시 바닥을 찍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두 종목만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은 정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설명했던 종목인데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해년마다 더블로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서실에서 기획 이사하셨던 분, 삼성전기 부사장님이 나와서 하는 이 종목이 파트론인데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이 벌써 한 1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한 종목만 더 보겠는데요. 네. 제가 SM을 한번 보겠습니다. SM. 오늘 조금 문제가 생겼죠. 이런 종목도 5% 정도 빠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대장주가 20% 빠지고 다시 돌렸는데, 코스닥도 전 종목, 코스닥 10 종목이 한 15%에서 25%까지 빠져서 이제는 바닥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빠지긴 빠졌는데 오늘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코스닥을 들고 계시는데 쫄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잠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인생을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그래요.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혹시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할까 사실 지금 무지하게 고민돼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동참을 못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신 있게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투매를 할 바에는 한 2, 3일 전에 해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한 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빠지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바닥이거든요. 뭐 종목을 제가 오늘 2,000 종목 다 돌려봤는데 코스닥이 거의 한 7%에서 9% 종목당 오늘 다 빠졌고 평균 한 20%에서 25% 다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여기서 팔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5%에서 내일 아침에 7% 빠지셨을 때 팔면 종목당 거의 30%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파는데 팔고 나면 2, 3일 뒤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파는 건 무리수다. 팔지 마시고 저점이나 중간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은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좋은 회사면 들고 버티시면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뭐 정치를 쓸 때가 된 것도 같은데요. 그냥 편히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첫 번째, IT 부품으로 시작이 돼서 IT 소재 쪽에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다시 게임즈 쪽에 문제가 됐고요. 그 속에서 다시 엔터 관련주 쪽에 오늘까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놀자주들이 같이 조금 위험성을 좀 드러내게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명성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고점, 단기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급속히 빠졌다라는 거야. 급락이 좀 빠르다는 건 리바운딩도 어느 정도 정점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이제 탑픽 종목으로 주셨던 거를 좀 짧게 좀 왜 주셨는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CJENM 양순모멘토의 CJENM 같은 경우는 게임즈에 대한 지분 매각설들이 상당히 나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네, 일단 일부 언론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네. CJENM이 게임 사업을 이제 포기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뉴스의 게임 매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쪽에서는 뉴스에서는 매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타났었거든요. 오늘 근데 열심히 때렸습니다.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기타 법인,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아주 주구장창 다 때렸는데요. 일단은 그 CJENM이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총 두 개가 있습니다. CJ 게임즈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넷마블은 일단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 이 CJ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기준에서 지분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CJ 게임즈가 이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CJ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이 약 50% 정도인데 이게 32%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도 네.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지배주주에 대한 순이익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내용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오히려 저는 좀 단기 바닥권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CJEN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20에서는 항상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주었었거든요. 네. 자, 이때도 2014년도 들어서 20주선 그리고 20월봉선 그리고 요 자리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운딩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자리가 깨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수급이 좀 꼬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거 3만 원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뽑은 겁니다. 오늘 이 종목이 이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27,000원에서 3만원 수준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즉, 지금 CJEN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비중을 전부 다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이 한 20%, 30% 정도만 20월봉선에서 그러니까 32,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여놨다가 오히려 주가의 저가 구간대가 들어온다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요. CJENM 오늘 폭탄 맞으셨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런 관점은 솔직히 애널리스트와 멘토들도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조금 소낙비가 지나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IFRS 같은 경우에는 연결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 모든 종목을 매일 검색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연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 건데 한국콜마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맞는 겁니까? 모든 종목 중에? 네,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손가락 아프지만 2,000번 또 돌리고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종목들이 좀 허화했는데 그래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는요 현재 보시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펼치면서 이렇게 오늘 솟아오르는 상승한 종목인데 한국콜마가 현재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광저우에 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 올해 400억을 뛰었다는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품 팔면 다 남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5천만 민족이 5천만 명이 발라도 이렇게 많은 한국콜마가 컸는데요. 중국 인구가 약 14억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수십 배 더 큰데 중국인들이 또 멋을 좋아하거든요. 또 그렇게 허세가 좋은데 저는 이제 겨울철이고 해서 그 대륙성 바람이라든가 찬바람 또 겨울 날씨는 많이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요. 한국콜마 제품이 좋고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콜마와 또 같은 지주석격인
콜마 홀딩스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지주화 성격으로 분리가 됐죠. 예. 이 종목도 똑같이 오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저점에서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는데, 뭐 3년 연속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재무제표 유보율도 한 2000%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튼튼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운 가을날 한국콜마 홀딩스나 한국콜마 이런 종목을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최명석 멘토, 그 다음에 양순모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분명히 코스닥에서도 저가 매력으로 지금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아프시더라도 좀 들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두 분의 시황감 부분 속의 종목들 흐름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이제 종목 발견 신봤다 내용은요, 코스닥 소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랠리가 없는 것인가, 중소형주,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박건 탈피 가능성은 있냐라는 의견 속에서 양순모 멘토는 시가총액 상위권 쪽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투매가 유발된 CJ 같은 경우에는 연결 회계 쪽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면 27,003만원대 들어온다라면 저가 공포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최명석 멘토, 내가 종목을 다 돌려보니 역시 희망을 가지고 버틸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중국 쪽이 또다시 안정권에 실적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 한국콜마 자신있게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멘토링, 즉 결국 계좌를 승천드리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떤 승천주가 준비되어 있는 승천주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를 보니까요. 양순모 멘토는 푸트로 꽉 다시 한번 채우러 들어옵니다. 바이오 관련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파이오링크와 시젠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석 멘토는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쪽만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요. 최명석 멘토의 옴니 시스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옴니시스템은 그 자본재 전기장비 주식입니다. 그 원격 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전략 연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전기를 비롯한 가스, 수도, 온수, 열량계 등의 설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한 계측기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한국전력과 한전기술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걸 계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계측을 하죠. 그러면 상당히 좀 저도 집에 있으면 가끔 그 검침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불쑥불쑥 들어오는데 네. 밥 먹을 때도 있고 좀 옷을 벗고 있을 때도 있는데 참 난감해요. 근데 이제 이건 원격 집 밖에서라든가 회사에서 원격 시스템으로 전기량이라든가 가스 수도량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2016년 직영부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좀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옴니스테이면에서 개발한 이제 그 장치인데 원격 개발 시스템인데요. 가정용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용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갑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그냥 숫자가 딱 찍혀요. 그래서 밖에서 딱 하면은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회사나 빌딩 가서 일일이 검침할 필요 없이 바깥에서 층층마다 이렇게 전기불로 이렇게 딱 꽂으면 1층은 몇 킬로와트, 2층은 몇 킬로와트 이렇게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그림을 보면 주요 사업은 디지털 전력 양계, 디지털 서비스 미터, 원격 검침 시스템인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 2016년부터 상용화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옴니시스템이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망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꼭 쓰는 전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냐면요.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바닥에서 이제 주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됐거든요. 또 가격대도 아주 쌉니다. 그래서 가격은 매수가는 1,315원 이 부분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약 1,900원까지 전고점까지 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3,150원인데 무난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 부분이죠. 검식 부분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양손 모멘토의 두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파이오링크는 국내 유일, 국내 1위의 ADC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ADC가 무엇이냐면요. 어플리케이션 델리베리 컨트롤러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장비 중에 트래픽을 이제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서버의 과부하를 이제 방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상장 이후에도 이제 오버행 이슈, 또 대주주 주식 매도에 대한 루머, 또 상장 이후에 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ADC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ADC 고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그리고 우리 네이버 이런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모두 다 운영이 불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독점적으로 우리 국내 유일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DC 시장은 이제 높은 진입장벽 과 또 가격 경쟁력에 대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이어링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어날 만큼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파이어링크는 매수가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800원 수준에서 우리가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신규 상장주인 파이어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유전자 그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때 주가의 움직임을 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이제 다소 그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로부터 신의료 기술을 인증받아서요. 내년 초부터는 건강보험급여가 일단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결국 해외 제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분자 진단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우수한 분자 진단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있는 이런 제품 출시로 3분기에도 일단 실적 호조가 터졌고요. 또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이 일단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매 포인트는요. 59,200원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시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포트에 편입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세팅을 한 것이고요. 파이오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그 제가 포트폴리오 아웃이 됐지만 일단 코스닥에 대한 기술적 상승 그리고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기에 일단 파이어링크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1,500원 구간에 들어오면은 일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승천주 시간이 조금 빠르게 왔었죠. 조금 속물속단 말씀 좀 드릴게요. 시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은 저희가 시황을 좀 디테일하게 듣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왔는데요. 만약 좀 빨리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쯤이면 아마 시장이 몸살 약을 먹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희망의 불씨 놓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편안한 한 번 보내시고요.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